자, 118의 호두전자 문제입니다. 118의 호두전자 문제 법인세 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지난 강의에서 단기별 납부일 때 그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귀속기간 7월부터 12월이고요. 지급기간도 7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야지 반영이 되네요.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상반기다라고 하면 상반기 반기별 납부다라고 하면 1월부터 6월 귀속기간, 지급기간도 1월부터 6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법인세 문제 보겠습니다. 호두전자.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해라. 세무 조정은 각 건별로 입력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들어가서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들어갔죠? 여러분들 블로그 하면 다 자동으로 불러와지잖아, 그치?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중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 2억 5,400만 원이 있어요. 제일 먼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다가 2억 5,4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지출액 네모난 박스에서 여러분 3만 원 이하는 간이 영수증 받아도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한 줄씩 찍 거버리세요. 제주경비 기업 업무 추진비에서 3만원 이하 찍 거버리시고 판매관리비 기업 업무 추진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3만원 이하 쭉 거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3만원 초과 중에서 3만원 초과만 남았는데 3만원 초과 중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상관이 없죠. 개인카드 사용액의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32만 4천 원의 동그라미 10만 5천 원의 동그라미 걔네가 송금불산이 부인당하는 거지, 그치? 개인카드 쓴 게 맞아요? 그래서 화면에 봤더니 일단은 경조사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 32만 4천 원 자동으로 떠있지? 이렇게 자동으로 떠있다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신용카드 미사용액에 얼마 떠있습니까? 10만 5천 원 자동으로 떠있죠? 네, 자동으로 떠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번 자료에서는 3만 원 이하 필요가 없으니까 찍찍 거버리시고요. 3만원 초과 중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상관이 없고요. 개인카드 사용액이 32만 4천원, 10만 5천원 있습니다. 얘네가 화면에 보시면은 경주사비 중에서 32만 4천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사용란에 10만 5천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해설을 봤더니 기업 업무 추진비 재정가 3만원 추가분 개인카드 사용액에는 경조사비 32만 4천 원 한 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동으로 떠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3번만 잘해주시면 돼요.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에서 광고 선전비는 거래처에 당세 제품을 증정한 것으로 해당 제품의 원가는 500만 원이면 시가는 800만 원이다.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기업회계 기준상 회계 처리는 맞게 했어요. 제품을 선물로 줬으니까 대변의 제품, 그죠? 원가로 500만원 처리했죠? 부가세는 시가로다가 부가세 수금 80만원 처리했죠? 차변에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원래는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속이려고 광고 선전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광고 선전비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 여기에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당구장 표시하시고 하나만 받아 적어주세요. 법인세법상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는 법인세법상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는 시가 플러스 부가세다. 시가 플러스 부가세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시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800만 원 나와 있죠? 거기에 부가세 80만 원 더해주시면 880만 원이란 얘기야. 880만 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칸에 갖다 써놓으시고 833번 광고 선전비의 금액이 880만 원으로 수정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880만 원.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봐. 880만 원 입력하면 밑에는 880만 원이 자동으로 뜨죠. 근데 16번은 자동으로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우리가 항상 16번은 수동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16번에 가서 880만 원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인세법상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를 시가의 부가세를 더해준 거예요. 시가의 부가세 더해서 880만 원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금액만을 880만 원 입력하시면 밑에는 자동으로 뜨는데 16번에는 자동으로 뜨지 않으니까는 그냥 880만 원 수동으로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조정 등록 찍어보자. 조정 등록 찍어주시면 자, 카드 미사용이 42만 9천 원 있죠? 카드 미사용 42만 9천 원 기타 사회 예출입니다. 카드 미사용 42만 9천 원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거고요. 신용카드 미사용 기타 사회 예출.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추가,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추가가 얼마? 763만 2,400원 있습니다. 763만 2,400원. 역시 마찬가지 기타 사회 예출. 이렇게 두 개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카드 미 사용이 두 건이 합쳐진 거잖아, 그치? 경조사비랑. 맞아요? 따로따로 분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따로따로 분리를 해도 10만 5천 원 기타 사회 예출, 32만 4천 원 기타 사회 예출 따로따로 분리를 해도 되는데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하겠죠, 얘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카드 미 사용 42만 9천 원 기타 사회 예출 한도 추가 763만 2,400원 기타 사회 예출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빠져나와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를 이용해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해라. 단 대손 실적률은 1.5%이다. 얘가 중요한 거죠, 그죠? 대손 실적률은 1.5%이다. 얘가 중요한 거야. 자, 이번에는 칠판을 써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자, 여러분 여기 봐. 제일 첫 번째 전기에 여기 봐요. 전기에 차변에 대손 삼각비. 여러분 전기요리 얼마 있어요? 1,800만 원이네요. 네, 천천히 써서 한번 해볼게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1,8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작년에 여기 봐. 작년에 손금 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 800만 원. 800만 원. 소득 처분은 유보 발생.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송금불산입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800만 원. 유보 발생. 얘가 올해로 넘어온 거야. 여기 봐요. 얘가 단기로 넘어오면 기초 충당금이 되는 거죠. 기초 대손 충당금이 1,800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서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빨간 3번에 8번 찍어봐. 빨간 3번에 8번 찍었니? 거기에 1,800만 원. 그거부터 입력하는 거예요. 얘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기초 작년에 기말이 올해로 넘어오면 기초가 된다고 그랬죠, 그쵸? 기초 대손 충당금이 1,800만 원이 있습니다. 1,800만 원. 그래서 저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빨간 3번에 8번 장부상 기초 충당금 나는 1,800만 원 집어넣었죠? 자, 이 다음에 이제 제일 빠른 날짜가 몇 월 며칠에 회수 불가능한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과 상기한 게 7월 15일 날짜가 있어요. 7월 15일 날짜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얼마니? 300만 원.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300만 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간 1번에 그치? 빨간 1번에 날짜라는 몇 월 며칠? 7월 15일 외상 매출금 7월 15일 외상 매출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못 받은 거 매출 채권이고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못 받은 거 얼마 있어요? 300만 원 이렇게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28번 다시 몇 번에? 28번 대손 충당금 상계액란에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거는 시인이니까 세무조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무조정 없어요. 자, 순서대로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7월 15일에 외상매출금 108번의 외상매출금 1번은 매출채권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금액은 300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으니까 대손 충당금 시인액란에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세무조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른 날짜가 12월 31일이네.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요? 12월 31일에 잠깐만 여기 봐. 1800에서 여기 봐야지. 1800에서 얼마 써먹었어? 300만 원 써먹었지. 남은 게 얼마예요? 1,500만 원 남았죠? 여기 봐요. 장부상 충당금 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야. 니네 빨간 3번을 볼래? 화면 맨 아래 빨간 3번을 보면 장부상 기초 충당금이 1,800이 있었는데 단기 대손금 상계액에 300만 원이 가서 환입할금액 나는 1,500만 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이거잖아. 1,800에서 300만 원 써서 환입할금액 나는 1,500만 원 가 있죠? 1,5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12월 31일에 차변에 요번에 설정한 거 차변의 대손 상각비 얼마 설정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550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550만 원 이거 한 거야. 자, 얘가 이제 빨간 2번에서 빨간 1번은 끝난 거죠, 그치? 빨간 2번에서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실래요? 장부상 채권 잔액에다가 플러스 대손금 부인액을 토해줘야 돼요. 플러스 대손금 부인액을 토해주시면은 얘가 세법상 채권 잔액이 나오는 거야. 세법상 채권 잔액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 있느냐면 2번 자료 보시면 채권 잔액으로 단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5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외상매출금이 108번 외상매출금이 5억 원이래요. 5억 플러스 대손금 부인액이 밑에 봤더니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유보 금액이 전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에서 의뢰에 아직도 500만 원이 남아있다고 나와 있죠. 이는 아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전기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500만 원 차변에 대손 충당금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기를 했는데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송금 불산입 당했었다는 얘기예요. 대손금 부인액 500만 원 이렇게 소득 처분은 유보 발생. 근데 아직까지 충족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대손금 부인액 전기란에 500만 원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전기란에 500만 원. 그러면 세법상 채권 잔액은 5억 500만 원이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전기란에 500만 원 입력했어요? 자, 그리고 미수금 120번에 미수금은 채권 잔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 3,500만 원 나와 있어요. 3,500만 원. 미수금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플러스 0. 그래서 얘가 3,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3,500. 그리고 나서 이제 빨간 3번에 보시면 두 개 합쳐지면 얼마죠? 5억 4천만 원이죠. 5억 4천만 원에 1.5%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 기본율이 아니라 실적률 찍고 1.5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율 옆에 실적률이라고 돼 있잖아. 거기 찍고 1.5. 그래서 얼마가 한도가 되는 거죠? 810만 원이 한도액이에요. 810만 원이 한도액. 그치? 근데 단기 여기 봐봐. 단기 설정액 다른 말로 단기 계상액이 얼마냐면 이거. 요번에 단기 계산한 거 550만 원 있죠? 550만 원에다가 플러스 보충액이 쓰고 남은 거. 요거 환입할 금액 날에 1,500만 원 있었죠, 그쵸?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합계가 얼마가 됐냐면 2,050만 원이죠. 2,050만 원. 그래서 한도 초과가 마지막. 자, 810만 원이 한도액인데 2,050만 원 했으니까 한도 초과는 얼마라고 예상이 됐을까요? 1,240만 원. 한도 초과 1,24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도 초과는 1,240만 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전체 삭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전체 삭제해서 이제 그냥 쭉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삭제했으면 제일 먼저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
18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1800만 원. 그 다음에 저 순서대로 빨간 1번으로 가서 날짜란에 7월 15일 108번의 외상 매출금 108번의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 대선 사인을 소멸시효 완성 금액은 얼마? 3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28번 시인행란에 300만 원 들어가시면 돼요. 28번 시인행란에 300만 원 집어넣으시고요. 됐죠? 빨간 2번에 가서 108번의 외상 매출금 108번의 외상 매출금 채권 잔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억. 근데 대성금 부인액이 500만 원 있다고 나와 있잖아, 그렇지? 전기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전기란에 500만 원. 전기란에 500만 원. 환율 내려서 120번의 미수금 3,500. 120번의 미수금 3,500. 3,500. 그러면 채권 잔액이 5억 4천만 원 나왔죠? 5억 4천만 원이 빨간 3번에 1번으로 가 있잖아, 그렇지? 5억 4천만 원에 실적률 찍고 기본율이 아니라 실적률 찍고 1.5 그러면 한도액이 810만 원 나올 거예요. 810만 원. 인데 단기 계상액 얼마? 단기 계상액 얼마? 550만 원. 보충액은 옆에 얼마 있어요? 1,500만 원. 보충액은 1,500만 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도 추가는 1,240만 원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이제 마지막 여기 잠깐만 한번 볼래요? 장부상 기초 충당금이 여기 봐요. 1,800이 있었어요. 1,800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여기 대손금하고 상계한 금액이 300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환입할 금액이 잠깐만 여기 봐요. 환입할 금액이 1,500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500을 이렇게 보충시켰던 거지, 그치? 얘가 보충액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자, 여기 마지막에 충당금 부인액을 입력해주면 돼요. 이 충당금 부인액이 뭐냐면 작년에 대선 충당금 한도 추가돼서 800만 원 요거 처분된 거 있죠, 그쵸? 충당금 부인액이라고 대손금 부인액이 아니라 충당금 부인액. 충당금 부인액이 여기 들어갑니다. 800. 그럼 여기 잠깐만 볼래? 잠깐만 봐요. 요렇게 떼주면 얘를 장부상 기초 충당금에서 충당금 부인액을 빼주면 1,000만 원 나오죠? 얘가 세법상 충당금이에요. 세법상 기초 충당금인 거야. 잘 봐. 그럼 세법상 기초 충당금이 1,000만 원인데 세법상 기초 충당금이 빼주면 1,000만 원 나오죠? 1,000만 원에서 300을 써먹으면 1,000만 원에서 300을 써먹으면 얼마 남아요? 700이 남지. 근데 1,500이 남아서 1,500 환입했지, 그치? 700이 환입됐어야 되는데, 그치? 1,500이 환입됐잖아. 과다 환입됐단 말이에요. 과다 환입됐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700이 해야 되는데 1,500이니까 이거 두 개 차이. 800만 원만큼 과다 환입란에 마이너스 800만 원 이렇게 뜬 거야. 입력해봐요. 충당 부인액란에 800만 원 입력하면 여기 과다 환입으로다가 800만 원 떠요, 안 떠요? 떴죠, 그쵸? 마이너스 800만 원. 여기도 마이너스 800만 원 이렇게 떴지, 그치? 그래서 과다 환입. 원래 700이 환입돼야 되는데 1,500이 환입됐으니까 800만 원만큼의 과다 환입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봐요. 얘가 플러스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 플러스니까 한도 추가는 플러스니까 뭐가 되는 거죠? 손금 불산입. 얘는 마이너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손금 산입. 이렇게 되는 거야. 세무 조정은 다시 한번 맨 끝에 있는 거 한도 추가는 플러스니까 손금 불산입. 얘는 마이너스니까 뭐라고요? 손금 산입. 조정 등록 찍어봐. 조정 등록 찍어주시면 여기 봐요. 손금불 산입에 1,240만 원 떴지. 손금 산입에 800만 원 떴죠. 그래서 세무조정 몇 개 해주면 된다고요? 2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왼쪽에 와서 직접 해제하시고 대손 이렇게 치시면은 대손 충당금 한도추가 있을 거야. 대손 충당금 한도추가 1,240만 원. 1,240만 원. 자, 우측에 가서 또 대손 치시면은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추가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추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800만 원 유보 감속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800만 원 유보 감속. 됐지요? 그 다음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해라. 주어진 자료에는 없다. 자, 여러분들 법인조정2 찍어서 가산세 계산서 들어갔으면 가산세 탭이 신고납부 가산세, 미대출 가산세,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두 번째, 법인세랑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두 번째예요. 미대출 가산세입니다. 자, 뭐가 미대출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복리후생비가 1,150만 원 나와 있죠. 근데 전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만 원까지는 간이영수증 받아도 가산세가 없어요. 근데 3만 원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몇 프로 붙는다고요? 2% 붙는다고요. 그래서 대신에 복리후생비 1,15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대신에 가산세를 2% 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리후생비 1,000만 원을 인정받는 대신에 1,150만 원을 인정받는 대신에 가산세를 2% 내야 된다고요. 이렇게 봅시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 비용이 1,150만 원이 갔어요. 순이익이 1,150만 원만큼 줄어들겠죠. 세무조정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 없으니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1,150만 원만큼 줄어들어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1,150만 원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점점점 이렇게 과세 표준이 1,150만 원만큼 줄어들 거야. 곱하기 세율 9% 하면 산출세액이 민서야 얼마? 103만 5천 원만큼 줄어들어요. 그런데 정규 징빙을 받은 게 아니잖아, 그치? 정규 징빙을 받은 게 아니니까는 여기에 2% 가산세를 내야 된다고요. 가산세 2%면 얼마 나오니? 23만 원을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세금은 얼마만큼만? 80만 5천 원만큼만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디야? 그죠? 가산세 2% 내고, 여기 봐요. 가산세 2% 내고 세금 9% 줄인 거니까 결국은 7%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가산세 의미예요. 비용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가산세 내라. 그 뜻입니다. 어디에다 입력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맨에 보시면은 지출, 증명서류, 미제출, 미수치, 지출, 증명서류, 미수치 맨 위에 있습니다. 거기다 1,150만 원 입력하면 가산세가 23만 원 계산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담당자 실수로 간이지급 명세서, 여러분 사업소득의 간이지급 명세서를 12월 달에 제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업소득자의 간이지급 명세서는 다음 달 말까지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언제까지? 다음 달 말까지 받아 적어보세요.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밑줄 치고 또 하나 받아 적어주실래요? 인적 용역 기타 소득, 인적 용역 기타 소득. 예를 들면 강연료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강연료 같은 거. 얘네는 다음 달 말까지 제출을 해줘야 돼요. 간이지급 명세서를. 여러분 여기 잠깐만, 사업소 프리랜서랑 인적 용역 기타 소득자, 가정대표인 게 강연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간이지급 명세서는 다음 달 말까지 제출을 해줘야 돼요.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0.25%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은 법인세법 제75의 7 간이지급 명세서 미제출 금액, 거기다가 2천만 원 입력 한번 해봐요. 거기다가 2천만 원 입력했어요? 2천만 원 입력하면은 만분의 25에서 그죠? 얼마로 계산이 됩니까? 5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개월 이내 제출했을 때는, 다시 몇 개월 이내 제출했을 때? 1개월 이내 제출하면 50% 감면받아서 2번 찍어주시면 돼요. 만분의 12.5. 그러면 0.125%가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했을 때는 다음 달 말까지 제출을 못했어. 그런데 1개월 이내에 제출을 했어. 그 이유. 그러면은 2번에 만분의 얼마 찍어주라고요? 12.5.
근데 지금은 몇 개월 뒤에 제출한 거야? 그죠? 8월 달이면은 9월 말까지 제출을 했어야 했는데 12월에 제출했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감면 없습니다. 그냥 만분의 25 납부를 해줘야 돼요. 5만 원.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송금에 산입한 금액은 1,200만 원이다. 얘도 송금으로 인정받는 대신에 가산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맨 밑에 미제출 금액만에 1,200만 원 입력하시면 1% 12만 원의 가산세가 계산이 될 겁니다. 1% 12만 원의 가산세가 계산이 되죠. 네, 가산세를 문다라는 것은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번하고 3번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